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게 될 내용은 2024년 개정 내용 변형, 요약 및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 강의에서 학습했던 거 한번 더 복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게요. 복습이니까. 고추 품목 생산비 보장보험금 구하는 거. 병충해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 별도 구분해서 생산비 보장보험금을 구한다. 이 내용 숙지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병충해가 없는 경우는 단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그래서 자기 부담금 이 공식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충해가 있는 경우에는 단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명충해 공급별 인정 비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우리 보험금 계산식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단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이 용어가 왜 나오느냐? 우리 고추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이 되니까 그 보험 가입 금액에서 보상한 액수, 기발세, 생산비 보장 보험금 합계를 빼준 게 단존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이거죠. 이 내용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많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자기부담금, 단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 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 3 내지 5%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 경과비율. 경과비율은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하고 수학기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두 가지를 우리가 항시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적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준비기 생산비 계수 고추 2024년도 우리가 집회시험에는 적용해야 될 수치가 52.7%다. 그 52.7% 정확하게 외워두고 있고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이다. 그래서 경과비율 수학기 이전 사고 발생한 경우 구하는 것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알파로 우리가 칭했을 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기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 마이너스 수표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율 구할 때는 피해율은 피해비율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다. 이 내용 알고 있어야 되겠고 피해 비율은 여기서 피해 비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이다.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추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 있지 않습니까? 이 손해 정도 비율 이 내용은 우리가 손해 정도 눈대중 1에서 20이면은 손해 정도 비율은 20% 적용한다. 21에서 40은 40% 적용한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 기해서 손해 정도 비율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은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똑같은 1등급 그 다음에 2등급 캐시 담당 2등급, 3등급은 평균 무진기 이렇게 해가지고 3등급 그래가지고 1등급은 인정비율 70%, 2등급은 50%, 3등급은 30%를 적용을 해준다. 이 내용 알고 있으라고 그랬고 가능하면 우리 이것 등급별 인정 비율하고 병충해 명칭 다 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실제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 풀어본 내용이니까 그대로 그냥 스킵을 하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 생산비 보장 보험금 보험금 계산식은 둘 다 저쪽 고추에 병충해 없는 거하고 똑같죠. 장경 피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단존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가입 금액 마이너스 보상액이라는 거. 자기부담금은 단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 3% 내지 5%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경과 비율은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 적용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49.2%, 브로콜리 준비기 생산비 개수 외워야 되니까 49.2, 싸구려 해서 싸구려 브로콜리 이렇게 해가지고 49.2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표준 생장일수는 130일입니다. 130. 고추 같은 경우는 100일, 브로콜리는 130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브로콜리 수확기 중에 사고 발생한 경우는 1-10표, 1-10표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브로콜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이게 2023년도 시험에는 1-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새롭게 그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보상 비율이 적용되는 부분 때문에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우리 비율 구할 때도 손해 정도 비율이 나오는데 작물 피해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작물 피해율은 피해 면적 내 피해 송이수를 공송이수로 내는 거. 그래서 다른 생산비 보장 품목들하고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출제 유혹이 꽤 많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작물 피해율 구할 때도 50%형 피해, 80%형 피해, 그 다음에 100%형 피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이게 50, 80, 100으로 나온 그 피해조사 내용을 가지고 총송이수 가지고 나누어서 작물 피해율을 구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 다 풀어봤던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오늘 학습해야 될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메밀 품목이네요. 그죠? 메밀 품목, 우리 교재 45쪽입니다. 45쪽 여러분들 같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밀 이렇게 우리가 문제 나오면은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 그러니까 교사 내용에서 도복 면적, 그 다음에 도복 이외의 피해 면적, 이 두 개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복으로 인한 피해 면적은 그 피해 면적의 70%만 인정을 해줍니다. 70%를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복 이외로 인한 피해 면적은 도복 이외로 인한 피해 면적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서 이 두 가지를 별도 구해가지고 더한 내용이 피해 면적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대입을 해 봅시다. 지금 여기 조사 내용에서 피해에서 도복하고 도복 이해를 구분하라고 그랬죠. 도복 같은 경우는 70%만 적용을, 피해 면적의 70%만 적용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도복 면적 1000제곱미터 곱하기 70% 0.7 곱해 놓고, 그 다음에 도복 이외 피해 면적이 2000입니다. 2000제곱미터인데,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간 1, 구간 2, 구간 3, 구간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손해 정도니까 50% 같은 경우는 0.626으로 대입을 해줘야 될 거고, 70은 0.8, 그 다음에 또 70이니까 0.8, 그 다음에 90이니까 1, 이 수치 적용해가지고 총 4구간이니까 나누기 4 이렇게 하면은 3.2 나누기 4, 0.8 해가지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은 80%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복 이외 피해 면적 2000 곱하기 도복 이외로 인한 피해 면적 2000 곱하기 0.4를 곱해 주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282, 16, 1600하고 700 이렇게 하면 피해 면적은 230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은 피해 면적 나누기 실제 견장 면적 해가지고 2300 나누기 4600 이렇게 하면은 면적 비율은 50%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면적 비율에서
지금 그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이니까 0.5 곱하기 1 마이너스 0.1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율은 45%가 되네요. 그래서 이게 피해율이 되니까 그 생산비 보장 보험금 그 지급 공식은 진행적인 가피자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니까 그 보험가입 금액 5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0.45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30 이렇게 해가지고 7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리라 보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메밀 품목 면적 피해율과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라. 위에 문제하고 아래쪽 문제하고는 손해 정도를 이렇게 풀어놨나? 안 그러면은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떼서 그냥 해뒀냐? 이렇게 구분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문장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하라고 이렇게 해 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문제 풀이 방법은 다 똑같아요. 뭐 미보상 비율 10%를 20%로 바꿔놓을 뿐이고 그 다음에 가입 금액이 조금 더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재배 면적이 조금 더 늘었다는 거, 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위에서 우리가 학습을 한 대로 계면적, 도복으로 인한 계면적 먼저 찾아내고 도복 이외의 피해면적 구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21에서 40이니까 0.4, 40%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0.4, 0.8, 그 다음에 0.6, 1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기 4 하면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은 0.7, 70%죠. 그러면은 여기서 면적 평균 손해 정도 비율 70%에 나온 걸 2,500에 곱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 면적 나온 걸 가지고 이 피해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어 주면은 면적 피해율이 나온다는 거죠. 면적 피해율 49%. 그래서 피해율은 면적 피해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니까 면적 피해율 49%, 0.49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이니까 20% 그렇게 해가지고 0.392, 39.2%가 피해율이다. 그래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115만 2천 원이 지급보험금이 된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내용하고 아래쪽에 있는 우리 가을 배추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품목만 달리할 뿐이지 기본적인 테마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테마 구성은 똑같은데 면적 비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면적 비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뒤에서 본다 그러면은 생산비 보장 작물은 생각보다 아주 쉬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품목을 가을 배추가 아니라 다른 고랭지 배추다. 안 그러면은 월동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뭐 어떤 것들은 10% 적용되는 거 있고 15% 적용되는 게 있고 20, 30, 40 이렇게 적용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용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기만 하면은 수식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어떤 품목들보다 보험금 구하는 게 아주 쉬운 게 생산비 보장 보험금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지 금방금방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 가을 배추 이 내용 가지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면적 비율을 구하려면 면적 비율이 필요하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이 필요하고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계속 뽑아내면 되는 거죠. 피해 면적 2,400 바로 가지고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재배 면적 3,000 이렇게 해가지고 0.8, 80% 면적 피해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은 여기서 구해진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지금 아래쪽에 이거는 개수입니다.
개수로 이렇게 봐서, 지금 6 곱하기 0.2, 그 다음에 8 곱하기 0.4, 3 곱하기 0.6, 그 다음에 6 곱하기 0.8, 9 곱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은 계산을 해보니까 50%더라. 그러면은 80 정해졌고 50 정해졌고 0.8, 0.5 정해졌고 미보상 비율 10%입니다. 그래서 1-0.1 하면은 0.9가 되겠죠. 그래서 0.8 곱하기 0.5 곱하기 0.9 하면은 0.36, 36%가 피해율이 되겠네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곱하기 0.36 마이너스 0.2는 320만 원이 지급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단호박 부분 나오네요. 그죠? 단호박 품목, 이것 같은 경우도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호박 같은 경우, 비해면적 나누기 재배면적, 3천 나누기 5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구하는 것도 1에서 20, 5개, 21에서 40, 5개, 이렇게 41에서 60, 10개, 61에서 80, 15개, 81에서 100, 9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정상까지 다 우리가 같이 포함했을 때 5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30개를 50개로 나누면은 평균 손해 정도 비율은 60%다. 그래가지고 0.6 곱해주면 되는 거고, 미보상 비율은 0.1.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율은 32.4%.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600만 원에서 32.4%에서 자기부담 비율 10% 빼주면은 134만 4천 원이 지급 보험금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구해내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좀 특별했던 것들이 아까 우리가 메밀 봤잖아요. 이 메밀 품목이 이때까지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안 됐는데 미보상 비율이 적용됐다는 거. 그 다음에 메밀 품목 같은 경우는 대파종 보험금도 지급이 된다는 거. 그래서 패키지로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메밀 같은 경우는 새로 바뀐 내용들이 재파종 보험금도 해당이 되고 미보상 비율 추가된 것도 이렇게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피해 면적 구하는 방식도 특이하고 하기 때문에 메밀 품목, 이 품목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숙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작물 비어로 넘어가는데요. 논작물 품목 비어 보험금 구하려고 하는데 RA 보험금에 대한 지급 사유와 지급 금액 계산식을 쓰고 어떤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지 그 사유를 써라. 자기 부담 비율은 10%의 가입 조건이며 2023년 약관을 기준으로 서술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든 의도 자체는 분질 및 가루쌀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일반 조곡 벼하고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 같은 경우도 아까 자기부담 비율 10%의 가입 조건이니까 10% 가입 조건을 해야지 경작 불능 보험금이나 수학 불능 보험금도 우리가 어떻게 산식을 대입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외워버려라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희양 직파 불능 보험금 보험 가입 금액의 15%를 지급하게 됩니다. 희양 직파 불능 보험금은 2023년도 구해시험 같은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의 10%만 지급하면 되었는데
5%더 늘어났죠. 15%로. 그래서 이 내용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업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제로,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제로 농지 전체를 이양하지 못한 경우 80%, 90% 아닙니다. 농지 전체를 이양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 전체를 이양하지 못한 경우에 이양직파 불능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보험가입 금액의 15%. 그리고 지금 지급 불가한 사유 이것까지 다 같이 외워야 됩니다. 논뚝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살포 이런 것들 가로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뚝정리, 논가리, 비료시비, 제초제살포 등 이양 전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는 지급 불가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도 이걸 5점짜리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면 바로바로 서술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험금은 식물체 피해율,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덧자물도 마찬가지고 다 65% 이상입니다. 근데 분질미 같은 경우는 식물체 피해율이 60% 이상입니다. 60% 이상. 분질미 가로살은 좀 다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수학불능보험금은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제로 배의 제한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배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학불능금을 신청한 경우인데 분질 및 가루살의 경우는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제로 배의 제한율이 70% 미만, 65% 미만이 아니라 7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70%라는 숫자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0%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배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학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털어넣기 문제로 그냥 단타로 이렇게 뭐 시험 출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질 및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1점짜리 문제 이런 것들 출제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점수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뭐 이런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사유, 그 다음에 수학불능보험금 지급 사유 이거는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 없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 근거해가지고 경작불능보험금은 일정 비율인데 10%일 경우 45%, 수학불능보험금은 45 더하기 15 더하기 15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60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외우라고 자기부담 비율 10%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논작물 들어가면 같이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또 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버섯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는 건데요. 지금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 그 시험에 적용되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이제는 우리 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추에서 외웠듯이 브로콜리에서 외웠듯이 버섯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 표고버섯 원목 재배가 있고 톱밥 배치 재배가 있는데 준비기 생산비 개수 톱밥 배치 재배는 66.3, 66.3. 사실 우리 이 숫자들이 외워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뭔가 연상해서 외워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연결해서 외울까? 그러면은 663, 63 하면은 63 빌딩. 그러면은 63 빌딩에 6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663층, 663 빌딩을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그것은 톱밥하고 한강변에 예전에 있던 모래밥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톱밥하고 모래 이런 개념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톱밥 663, 톱밥 663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느타리 균상재배가 있네요. 느타리 균상재배 같은 경우는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67.6, 67.6이네요. 그 느타리 군, 우리 군, 이군, 뭐 윤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느타리 군이 있는 거죠. 느타리 군은 67년 6월생이다. 67년 6월생, 67년 6월생. 느타리군은 67년 6월생이다. 이렇게 그 가정에서 한번 외워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타리군은 67년 6월생. 그래가지고 67.6%. 그 다음에 양송이도 균상이 있네요. 양송이도 균상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는 느타리군이었고 지금 양송이군은 양군, 우리 양군, 박군, 이군, 양군. 그러면 양군이니까 양군이 치료하삼. 그래가지고 양군이 치료하삼. 그래가지고 75.3%. 양군 치료삼. 양군이 치료하삼. 양군 치료삼. 양균이 치료하삼. 이렇게 해가지고 양군 치료삼.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병재배 같은 경우 갱가 비율은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쓰지 않고 병재배 갱가 비율은 바로 정해져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 병재배, 느타리 병장 이제 해가지고 느타리 병재배는 느타리 병장으로 해서 느타리 병장은 팔팔한 친구야. 88.7%. 그렇게 해서 외우면 좋을 것 같고 새송이 버섯 병재배 91년 7월에 맥주 새벽 먹고 취했다. 맥주 새벽 먹고 취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91년 7월 맥주 새벽 먹고 혹은 소주 새벽 먹고 취했다. 이렇게 해서 연상해서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아이디어 내지는 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 다음 버섯 종류별 표준 생장일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표준 생장일수 우리가 외워놓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좋습니다. 톱밥, 표고버섯 톱밥 구하기.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톱밥 구하기. 그렇게 해가지고 톱밥 표준 생장일수 90일. 그 다음에 느타리는 양다리 걸친 애니까 30하고 90 사이에 28입니다. 양다리 걸쳐가지고 2월달에 28일 이렇게 있듯이 28일이다. 느타리 균상은 28일, 양송이 균상은 30일. 양송이 균상은 30일.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30, 이거 억지로 연결하려면 양자하고 30일. 그 다음에 균상재배 이렇게 하면 우리 양상군자 하잖아요. 그러면 양 30, 양 3, 11, 양상군자 이렇게 해서 외우면은 양송이 균상은 30일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느타리는 양다리 걸쳤으니까 30일 다 못 채워주고 28로 적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버섯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식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뒀습니다. 그런데 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 것은 지금 현재 바로 볼 때는 바로 그 이해라기보다도 거부감이 먼저 오겠죠. 근데 이 내용을 또 알지 못하면 밑에 문제를 못 푸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래도 한번 보고 읽어보고 내려가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대입할 것이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고버섯 원목 재배 같은 경우 보험금 계산식, 직업보험금 계산식이 어떠냐. 그 다음에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 같은 경우 보험금 계산식 어떠냐.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양송이버섯 균상재배, 느타리버섯 병재배, 새송이버섯 병재배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표고버섯 원목 재배에서 우리가 가장 특이하게 봐야 될 것들은 다른 애들은 다 갱과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표고버섯 원목 재배 같은 경우는 갱과 비율이 없다.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세요. 그냥 표고버섯 원목은 그냥 갱과 비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험금 계산식은 재배 원목 본수 곱하기 원목 본당 보장생산비 곱하기 피해율이다. 피해율은 곱하기 손해정도 비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다. 지금 버섯 생산비 보장 보험금 계산식에서 가장 2024년도에 우리가 크게 변화된 내용이 2023년도 9회 시험까지는 미보상 비율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용이 됩니다. 이 적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시험 문제에 녹여져서 나올 거고, 여러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농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교육할 때 1- 미보상이 반드시 적용된다는 거 알고 있고, 손해 정도 비율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 이 손해 정도 비율은 딱 특색을 좀 가지고 있는데, 표고버섯 원목 재배 같은 경우 손해 정도 비율은 원목의 피해 면적을 원목의 면적으로 나눈다. 이건 나중에 또 세세하게 우리 문제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하고 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 비율은 기회 원목수 나누기 재배 원목수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회 비율, 손해 정도 비율, 1- 미보상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재배 원목수의 원목 본당 보장생산비를 곱한 값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이 곱한 금액이 보험 가입이 되는 거죠. 보험 가입보다 큰 경우에는 일부 보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례 보상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일 경우 보험금 지급 계산된 거는 위에 계산된 보험금 곱하기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부 보험 적용해가지고 비례 보상한다. 이거 말로서 이렇게 써놓은 것보다 계산하다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 갱과 비율 구하는데 준비기 생산비 개수, 표고버섯 같은 경우 63빌딩, 663층짜리 빌딩 663하고 1-663.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표고버섯 톱밥 배지 같은 경우는 손해 정도가 50% 아니면 100%, 이 둘 중에서 결정된다. 그냥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수학기 중 사고는 1- 수표다. 우리 앞에 학습했던 생산비하고 수학기 중 사고는 1- 수표다. 이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균상재배, 느타리군 67년 6월생이다. 느타리군 67년 6월생이다. 아까 우리 했던 거, 준비 생산비 개수 이때 써먹는 겁니다. 1- 0.676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학기 중사고는 1- 수표. 그 다음에 양송이 균상 재배는 양군이 치료화삼, 양균이 치료화삼. 그래서 양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 이름이나 간호사 뭐 이름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치료화삼 이렇게 하면은
외우기가 이 0.753도 외우기가 쉽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느타리 병장은 0.887 팔팔한 친구야. 느타리 병장은 팔팔한 친구야. 그 다음에 그 새송이 병제배는 소주 3병 혹은 맥주 3병 연상하라고 그랬죠. 91년 7월에 소주 3병 먹고 취했다. 맥주 3병 먹고 취했다. 언제? 91년 7월에. 이렇게 해서 연상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보험가액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험가액이라는 것은 지금 속격 배치 이걸 예로 들었을 경우 한 봉에 고장산산비가 2,4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보험가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 보험가액인데 보험가액 금액을 한번 보자는 거죠. 보험가액이 240이고 보험가액 금액 240만 원이면은 전부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례보상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입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과 비율은 여기 수학기 이전이니까 수학기 이전 내용들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거 663, 곱합 663이죠. 0.663에 1-0.663. 그 다음에 지금 생장 일수 나누기 표준 생장 일수 생표잖아요. 1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니까 지금 이 내용들 그대로 45일, 90일 얘네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갱과 비율은 0.8315다. 그 다음에 피해율은 600 나누기 600봉 나누기 1000봉이죠. 그래서 600 나누기 1000. 그 다음에 손해정도 비율은 50%, 50%, 아까 50% 아니면 100%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5 곱해주고 미보상 비율이 10%니까 0.1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율은 27%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240만 원 곱하기 0.8315 갱과 비율 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피해율 가지고 내려오면은 지급보험금은 53만 8,812원이 되겠네요. 쉽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거고 표고 원목 같은 경우 아까 갱가 비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가입 본수가 지금 보면은 1000본이잖아요. 1000본에 7,000원입니다. 한 본에 7,000원. 그렇게 했는데 그 보험 가액은 7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350만 원만 보험 가입했어요. 그러면 50%만 가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례보상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옆에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표고 원목 재배 같은 경우는 갱가 비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당 없으니까 이 갱가 비율 무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피해율은 그 내용이 700본에서 지금 1000본이니까 700 나누기 1000 해가지고 지금 0.7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손해정도 비율은 0.6 그러니까 60% 이미 주어진 숫자니까 계산 우리가 따로 할 필요 없이 0.6 대입하면 될 거고 미보상 비율 10%라고 그랬으니까 10% 가지고 내려오면은 피해율은 37.8%가 되네요.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700만 원 가액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37.8에 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비례보상 해줘야 되니까 보험가입 금액 350만 원 나누기 보험가입 가액 7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지급보험금은 132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C 같은 경우 C 시설 같은 경우는 느타리 병재배잖아요. 느타리 병재배인데 갱과 비율 우리 팔팔한 친구 느타리 병장은 팔팔한 친구니까 딱 보면은 너타리 병 보이네. 너타리 병장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88.7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해율은 5,100에 만이니까 5,000 나누기 만, 5,000 나누기 만, 이렇게 해서 피해 비율 내용하고, 그 다음에 0.6, 지금 0.6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손해정도 비율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1이라는 숫자는 우리 미보상 비율이 없다는 것이죠. 미보상 비율이 없으니까 1이겠죠. 그래서 0.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율은 0.3 이렇게 해가지고 480만 원 가지고 내려오고 88한 친구 가지고 내려오고 피해율 0.3 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보험가액하고 보험가액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험가액이 더 크니까 일부 보험이다. 그렇게 해서 일부 보험 이렇게 해서 240 나누기 480이니까 50%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63만 8,640원. 이게 C, 너타리 병장하고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너타리 균상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너타리 균상 같은 경우는 수학기 중이니까 우리가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나 그 갱가 비율 할 때 이 수치가 1 수표를 쓸 거니까 이거는 그 수학기 중이니까 1 14 수학 일수 14의 표준 수학 일수 그냥 28이다고 그 가정했을 경우니까 주어진 그냥 조건대로 수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는 거니까 갱가 비율 50% 적용하면 되는 거죠. 지금 갱가 비율을 수학기 중이다. 수학기 중이니까 1 나누기 14 나누기 28 이렇게 적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따로 우리 갱가 비율 여기서 다른 숫자 그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너타리 균상 같은 경우 너타리군이 7543, 75.3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쪽에 그냥 가지고 오면은 안 된다는 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수표 적용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강조한다고 제가 두 번, 세 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은 아,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그 양송이 균상하고 관련되는 거, 새송이 병 재배하고 관련되는 거, 한 번 더 그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양송이 균상 이렇게 나와 있고, 계약 내용, 조사 내용, 수학기 이전이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 같은 경우는 수학기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로바로 품목 보고, 품목 중에 내용 보고 이런 훈련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버섯 같은 경우는 보험가입 금액하고 보험액하고 바로바로 그 구해놔야 된다. 그래야 비례보상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5점짜리가 두 개, 세 개 혹시 엮여져 있더라도 이거 뭐 버섯 종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개 이렇게 내놓고 본건 구하라 이러면은 충분히 15점짜리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나올 수 있는 예상 문제인데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바보지요.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공부를 해놓으면은 뒷팔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문제 보험가액 한번 봐보시죠. 지금 재배면적 턴이죠. 전제꽃미대의 보장생산비 단위면적당 25,500원. 그렇게 했는데 보험가액은 보니까
2,050만 원이네요. 보험가입 2,050만 원인데 보험가입 금액은 1,025만 원만 가입을 했어요. 딱 봐도 그냥 50%만 가입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부 보험이다. 그래서 일부 보험이니까 사고 생겼을 때 50% 감해주게야 되겠네. 뭐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송이 균산, 양송이 균산 같은 경우 우리 수학기 이전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양군이 치료하삼, 양군이 치료하삼 해가지고 75.3 외워놓고 있으라 그랬고 0.753 플러스 1 마이너스 0.753 곱하기 생표 이렇게 해가지고 갱과 비율 87.65라는 거. 그래서 지금 피해면적 500 나누기 재배면적 1000. 그 다음에 손해정도가 50이니까 손해정도 비율은 0.6이 되겠죠. 60%. 그래가지고 0.6.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1-0.2 해가지고 피해율은 24%라는 거. 그래서 보험가액 2,050만 원 가지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갱가 비율 87.65, 0.8765 가지고 내려오고, 피해율 24% 가지고 내려오고, 여기서 1020, 000 나누기 20500, 000 이렇게 아까 부모 한 개 50%밖에 그 보험가입을 안 했으니까 비례보상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급보험금은 2156290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실전 문제 지금 새송이 병재배네요. 새송이 병재배. 우리가 세병 이러면은 맥주 세병, 소주 세병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가액 먼저 구해야 되니까 5,000병하고 460 이렇게 해서 5,000하고 460 보험가액부터 먼저 구해놓고 230인데 230하고 184만 원하고 차이가 있네. 그러면은 어찌됐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은 비례보상 해줘야 되겠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보험가액 구해놓고 잊어먹지 않고 일부 보험이라고 그냥 답지에 본인이 적어도 되는 내용이죠. 일부 보험 이렇게 해놓고 갱과 비율 이렇게 해놓으면은 91년 7월에 맥주 3병 먹고 소주 3병 먹고 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수학기 이전 지금 이 내용은 수학기 이전은 그 새송이 병 재배는 91년도 1월 이건 그대로 갱가 비율 적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91.7 그대로 이전 구분 없이 91.7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율은 1000 나누기 5000. 그 다음에 이 0.2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게 손해정도 20%니까 손해정도 비율 0.2, 20% 이렇게 해가지고 할 거고, 미보상 비율 20%, 1-0.2 해가지고, 지금 0.032네요. 그래서 3.2%가 피해율입니다. 3.2%가 피해율이고, 여기 뒤에 약간 쓸데없는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계약 내용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직업보험금은 아까 일부보험이라는 거 있었으니까 230만원 그대로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230만원, 그 다음에 갱과 비율 0.917, 그 다음에 0.232, 0.03이죠. 0.03이 3.2%가 피해율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184만 원을 230만 원 보험가액으로 나눠줘야죠. 비례보상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53,992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이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냐? 10만 원 이하 소손해 면책 조건에 따라서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여러분들 이론서 계속 보고 있으면은
소선의 면책, 소선의 면책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소선의 면책에 대한 내용까지 지금 다 학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버섯 관련해가지고 쭉 학습을 해 봤는데요. 우리가 앞에 열심히 외웠던 거, 분비기 생산비계수 663, 616, 753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준비기 생산비 계수 얘네들은 수학기 이전에 써먹는다. 병재배경과 비율은 병은 준비기가 없이 앞뒤로 다 같이 쓸 수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타리 병장은 팔팔한 친구. 그 다음에 91년 7월에 소주 3병 혹은 맥주 3병 먹고 취했다.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 알고 있으라고 90일, 28일, 30일 구분해서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각각 이 보험금 계산식은 지금 우리가 밑에서 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으니까 이 내용들은 이제 눈에 술술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섯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제 가능성이 제가 추측컨대는 꽤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지금 5개 집어넣어 놓고 하나에 뭐 3점씩 또 후한 출제자 같은 경우는 5점씩 줘가지고 뭔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해서 문제 15점짜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대비해야죠. 전쟁터 나가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 안 하고 있으면 바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버섯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보험 가액 먼저 구해놓고 한다. 그래가지고 비례보상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 연결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버섯에 대해서는 꽤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논작물 벼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양직파 불능보험금 예전에 보험가입 금액의 10% 지급하던 것을 15%로 늘려서 지급한다. 그 다음에 분질미, 가루쌀이 들어와가지고 식물체 피해율, 그 다음에 벼의 재현율이 분질미의 경우, 가루쌀의 경우 식물체 피해율이 60% 이상이고, 60% 이상이고라는 말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수학 불능보험금도 분질미의 경우는 벼의 재현율이 65% 미만이 아니라 70% 미만이다. 이 내용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메밀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특별하고, 그 다음에 재파종 보험금도 들어왔던 애들이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 5점짜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브로콜리 1-미보상 비율 새로 적용됐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재정식 보장 추가됐다. 이런 것들 같이 복합해서 습득해야 된다는 거. 브로콜리 같은 경우 작물 피해율 조사, 작물 피해 조사하더라. 그래서 피해 송이 수를 총송이 수로 나눈 거. 이 작물 피해율 알고 있어야 되겠더라. 이 내용들 한 번 더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2024년 개정 내용 반영 요약 및 문제풀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게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망감류하고 관련되는 거, 새로 바뀐 거, 그 다음에 동상의 개념 정의 내용 바뀐 거, 이런 것들 가볍게 우리가 학습을 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혼주 밀감 같은 경우도 보험기간 바뀐 거, 이것들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보험료 환급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모든 품목에 공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한번 리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한우 송아지 보험가입 구하는 게 2023년도 하고 바뀐 내용들 학습을 할 거고, 동계 같은 경우 보험가입 구하는 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아직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한 50% 정도는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늘까지 학습한 것까지만 가지고도 꽤 많은 그 점수 분량으로 해가지고 시험 출제가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2024년 개정 내용 반영 요약 및 문제풀이 이쪽에서 문제가 점수로 따지면은 거의 30점에서 40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나오겠는지 이것들은 이미 그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은 주의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은 뒷날 땅을 치고 또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제 말 듣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따라와 주셨으면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거의 한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저하고 학습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힘내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해서 계속해서 저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함이 많은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동영상 시청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